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의 전략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장,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대로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잘 버티고 다시 고점을 넘어 뻗어가는 건지 신중하게 살펴야 되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총정리부터 해볼 텐데요. 국내 증시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사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걱정이 대부분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했었던 걱정인 것 같습니다. 지수의 상승은 조금 더뎌지는 상황이었고 잘 나가던 종목이 쉬어가거나 혹은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졌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이 종목들이 좀 걱정이 좀 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좀 조정받으면서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나면서 이 기로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하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나쁜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이 상승과 하락, 이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자리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쉽사리 결정이 나오기에도 만만치 않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지수에서도 종목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 사실 기로라는 표현을 제가 좀 전에 드렸는데 이게 금요일이 없었으면 기로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기로가 아니라 전진이었을 것 같거든요. 27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면서 더 달려서 이제는 국내 증시도 3000을 향해서 그리고 이전 고점 3300을 향해서 다시 달릴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마지막 거래일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전진해서 기로로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주중에 27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이 단단해 보이고 넘기 힘들어 보였던 2700포인트 스리슬쩍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3월 14일에 2718포인트, 그러니까 목요일에 2718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지수가 2700포인트를 어렵지 않게 사실 넘어갔거든요, 이날. 그러면서 이제는 2700을 넘어선다. 2700을 사실 넘어서게 되면 지지선, 이전까지는 지지선이 2650포인트 정도로 지금 한 달 넘게 거의 2달 가까이 이 작용을 했었는데 2700포인트를 넘어가서 안착을 한다라면 2700포인트가 다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다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이 목요일에 상승을 뒤로 하고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은 사실 아쉽지가 않았거든요. 목요일 2700포인트를 돌파할 때는 14조 원의 거래대금을 보여줬고 3월 15일 다시 2700을 반납할 때는 13조 원의 거래대금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2700 돌파할 때도 그렇고 2700을 하회할 때도 그렇고 이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좀 많았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박스권 하단을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 2700에 안착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박스권 하단을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2700포인트를 앞에 두고 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 수급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수급은 기관은 혼조세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매도, 화요일 매수, 수요일 매수, 목요일 매도, 금요일 매수. 월요일 매도, 화요일 매수, 수요일 매도, 목요일 매수, 금요일 매도. 그러니까 매도, 매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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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가 번갈아 가는 그런 모습들. 물론 이제 매수 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만 그래도 매도와 매수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확 잡지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은 월화는 매도했고요. 수목은 매수했고 그런데 금요일 날 1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에서 굉장히 좀 많이 매도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수목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27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금요일에는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2700을 다시 반납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관의 수급은 사실은 지수에는 큰 영향을 못 줬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이 거래소에서는 이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모습을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또 긍정적인 모습 좀 찾아본다라면 연기금이 기관은 퐁당퐁당의 매수를 보여줬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 3일 연속, 수목금 3일 연속 매수를 보여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종목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별로 살펴보면 종목별에도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매수 매도가 상당히 많이 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매수 쪽에서 먼저 자동차입니다. 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매수 최상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기아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5일 내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매수하면서 이 많이 올랐었던 상대적으로 좀 더 지수가 많이 올랐었던 기아는 좀 매도를 하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 섹터 중에 하나죠. 이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수급적으로 외국인 수급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은행주입니다. 이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 이 두 종목으로도 외국인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갔는데 이 KB금융도 지수가 사실 박스권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묶여 있었습니다. 65,000원을 돌파하지 못한 게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이제는 7만 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8만 원을 바라볼 정도로 KB금융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우리금융지주도 16,000원 정도가 사실 박스권 상단 못 뚫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5,000원을 넘어서면서 16,000원 이 전 고점까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은행주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근데 은행주와 자동차의 공통점이 주주환원 책입니다. 이 주주환원 책에 있어서의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이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 이 수급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외에 종목도 살펴본다라면 삼성전기와 그리고 이 LG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기, LG전자 사실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됐었죠. 반도체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전엔 2차전지만 주목을 받았었고요. 전기전자에서. 근데 삼성전기와 LG전자에도 수급적인 모습, 그러니까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 이 삼성전기, LG전자는 뭐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 지수가 다 같이 올라갈 때 뭐 다 같이 사죠. 대부분의 종목들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섹터별로 사고 그 다음에 1등 종목들 사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 1등 종목들 다 올라가고 상승이 좀 부담스러울 때 그 다음에 2등, 그러니까 블루칩, 이 옐로우칩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2등 종목이나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죠. 뭐 이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총이 조금 낮아져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반도체와 2차전지 둘 다 사기가 부담스럽죠. 반도체는 이 미국에서 좀 쉬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 그리고 2차전지는 테슬라가 계속 조정받으니까 사기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전기전자 안에서 뭐가 있느냐 삼성전기와 LG전자가 그런 대안으로서 지난주에는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도로 가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두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팔았죠.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가 이 금요일에만 외국인이 5천억을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금요일을 빼면 외국인 삼성전자 거의 매수와 매도가 비슷한 그런 금액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요일 날 외국인 전체 순매도가 1조 원 정도였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내내 외국인이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종목 매도 금액 합치면 9천억 정도거든요. 주간 단위로 굉장히 좀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뭐 삼성 SDI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이버도 같이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한 매매 패턴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중에 좀 부담스럽다. 좀 덜 샀고요. 그런데 많이 올라있든 좀 덜 올라있든 배당이 좀 더 매력적이다. 주주환원책이 좀 나온다. 이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코스피 정리를 해보겠고요. 기관으로 좀 넘어가 보면 기관은 특징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갈렸다라는 뭐 이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주간 단위로 3,782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이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동안 강하게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의 매도를 기관이 상당히 열심히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물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이 좀 받아가면서 이 좀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모습은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주간 단위로 보면 외국인의 매도를 이 기관이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이 SK 하이닉스는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5거래일 동안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도 매도하는 모습, 이 매도 1위입니다. 이 주간 단위로 봤을 때 5일 동안 개인이 다 매수를 했거든요. SK 하이닉스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개인이 좀 받아가는 수급적으로 좀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가 좀 조정이 좀 더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는 살짝 우려해볼 만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의 공통점이죠.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기관에서도 은행주 샀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은 외국인은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를 좀 더 많이 샀고, 기관은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를 좀 더 많이 샀는데, 어찌됐든 은행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주주 환원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주총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우려감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홍콩 H주에 대한 배상액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은 은행주에는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매도로 넘어가 보면 SK 하이닉스 외에 네이버가 매도 2위입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네이버 계속적으로 좀 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실적에 있어서의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네이버는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반대되는 모습이 기관은 현대차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많이 올라 있다라는 이 기관의 판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 은행주는 공통적으로 샀죠. 주주 환원책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섹터 내에서도 좀 갈릴 만큼 매도 어느 쪽에서도 좀 크게 방향을 잡아서 굉장히 좀 많이 사는 모습은 안 나오죠. 지수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수급적으로 좀 나타났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2700 박스권 상단을 뚫었는데요. 코스닥은 박스권 상단이 한 900포인트 좀 안 되는 부분이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돌파 시도는 했으나 뚫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은 아쉽게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수급적으로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래도 수요일과 목요일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코스닥에서는 이 화요일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 외의 날들은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은 모두 다 파는 수급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좀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주후반 거래대금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10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보여줬었는데 이 3월 15일 10조 원 이하의 거래대금을 9조 6천억으로 시장 마감하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주목을 훨씬 덜 받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코스피에서도 이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에서도 상당히 좀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외국인에서 특히나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이 소극적인 모습으로 많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2월 13일부터 10조 원이 넘었었는데 거의 한 달 동안 지속이 됐었던 10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10조 원 이하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수급적으로도 그동안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들이 이제는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이 외국인들로 먼저 가보면 이 매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코스닥에서 가장 개인들한테 주목 많이 받았던 종목 뭐냐 그러면 엔캠하고 HLB였거든요. 그런데 이 엔캠하고 HLB 모두 다 이 외국인의 이런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수 쪽으로 가더라도 추세적으로 좀 매수가 나오는 종목은 굉장히 드문 그런 상황이고요. 매수 1위가 에코프로 431억인데 주가 지수상으로는 거의 변동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이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바이오 종목들 일부 좀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으로 코스닥 기관 쪽으로 종목을 넘어가 보면 섹터별로 안 묶여요, 잘. 이 반도체 섹터가 좀 묶이긴 하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뭐 ISC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이 두산 테스나도 그렇고요. 반도체 종목이 묶을 수는 있겠는데 매수 금액이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는 점. 매수 1위가 에코프로비엠 거의 1,000억 샀습니다. 그리고 매수 2위가 대주전자재료 324억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매도 쪽으로 가보면 바이오 쪽으로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알테오전 이런 바이오 쪽 종목들 매도하고 엔캠도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관 이 코스닥 수급 정리를 해보겠고요. 미국 증시 보면 미국 증시는 CPI와 PPI 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경계 심리가 확대가 되면서 시장 좀 쉬는 모습들 나왔었는데 이 CPI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가 됐습니다.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고요. 엔비디아도 조정에 좀 더 가까운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았었던 이유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제외한 그 외의 빅테크, 그 외에 시가총액이 높았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변동성은 줄여들었으나 주도주에 대한 모습들은 주도주의 힘은 좀 약화되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모두가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주 증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증시 흐름을 상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무님,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일정까지도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보다는 무게중심이 좀 떨어집니다. CPI와 PPI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했었던 그런 우려하고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경제 지표인데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 이벤트만으로 보면은 좀 더 중요한 FOMC가 이번 주에 있죠. 그래서 이 FOMC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월요일부터 보면 중국 1, 2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미국의 3월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 BOJ 통화정책회의가 나오는데 BOJ 통화정책회의 마치고 나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일본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 사실 여기서 급격하게 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급격하게 틀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호주로 넘어가 보면 RBA 통화정책회의가 나옵니다. 이전에 4.35%였고요. 미국에서 텐센트 뮤직과 게임스탑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이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중국에서 LPR 금리 1년물과 5년물,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준금리 같은 건데요. 이거에 대한 결정들. 중국이 살아날 듯 사실은 좀 시원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중국 금리 결정과 함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예상은 동결인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찾아갈지 사실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지수가 막 올랐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보수적인 발언들이 나온다라면 시장 다시 박스권 상단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점 FOMC와 파월 의장의 입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 바이온테크와 굉장히 중요하죠.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마이크론 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주들 향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근데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나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 독일과 유로존, 영국, 미국의 3월 제조업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3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이보다도 실적이 좀 더 중요하죠. 액센추어라든지 팩트셋 그리고 나이키, 페덱스, 룰루레몬과 같은 소매 쪽에 있어서의 실적들이 나옵니다. 미국 경기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 사실 소매 쪽 실적이 대체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경향이 많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어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적들이 안 좋았을 때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고 EU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무게중심은 조금 떨어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 미국의 FOMC와 파월 의장의 발언, 중국의 LPR 금리 결정 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번 주에 시장 전략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3월 FOMC 이후에 미국의 금리 변화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6월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채권 금리도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채권 금리가 변동성이 있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의 금리 변화, 채권 금리에 대한 변화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채권 금리가
또 계속해서 좀 올라간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에 대한 수급도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국내 증시에 남아있는 상황이죠. 뭐 은행주와 자동차주. 근데 그 안에서 종목별로 선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전기차 다시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한데, 마이크론 실적을 기점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보면 3월 FOMC와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FOMC에서는 파월 의장의 입, 엔비디아는 이 AI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나오는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로 인해서 채권 금리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변동성에 따라서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윤택식 상무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투자 전략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모닝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